며느리가 우리 마을 어르신들 돈을 훔쳤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마을 최고령 85살 김옥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2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어업공제조합 특별적금이라고 했죠. 고수익 보장에 원금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적금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며느리 소영이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박혜순입니다. 62살이고요. 부산 기장 바닷가 마을에서 4대째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며느리를 직접 감옥에 보내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며느리가 사기꾼들과 만나서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어촌 어르신들은 현금 많으면서도 금융 지식이 없어서 쉬운 타겟이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아끼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워서라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이 사연이 흘러가는 발자취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새벽 5시. 기장 바닷가 마을은 아직 고요했어요. 박혜수는 어제와 똑같이 건어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대째 이어온 이 작은 가게에서 멸치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가 좋았거든요. 고향의 냄새, 삶의 냄새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멸치를 크기별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혜수나, 오늘 멸치 상태가 어때? 김봉수 이장이 들어오셨습니다. 68살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분이죠. 이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들어온 멸치가 아주 좋아요. 혜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혜수나, 내 며느리 참 똑똑하더라. 이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며느리요. 어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한테 금융상품 설명하는 거 봤는데 정말 전문적이야. 어업공제조합 특별적금이라고 하던데 수익률도 좋고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는 결혼 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했어요. 금융 쪽 지식이 많다고 늘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워낙 보수적이신데 소영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들 관심 보이시더라고. 그래요. 소영이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니 기분이 좋네요. 혜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을 도우려 한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32살 소영은 항상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혜수는 이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소영아, 어서 와. 이장님이 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 아, 이장님. 어제 설명회 어떠셨어요? 좋았어, 좋았어.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그동안 은행 적금밖에 모르셨는데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 줄 몰랐지.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어업공제조합에서 나온 특별 상품이라 수익률도 좋고 무엇보다 안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혜수는 뿌듯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소영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아들 진우를 잘 챙기고 8살 손자 민우도 잘 키우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늘 예의 바르고 친절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소영이 어르신들께 설명했던 그 상품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였다는 거리요. 이장이 나간 후 혜수는 소영과 함께 멸치를 정리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마을 일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아네요, 어머니. 저도 이 마을 사람인데요. 어르신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소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혜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아. 그날 오후 혜수는 마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영이 설명한 적금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나는 2천만 원 넣으려고 해. 83살 김옥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이 언니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괜찮아. 소영이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그 애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야. 혜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다니요. 혜수나, 내가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옆에 앉은 분이 말씀하시자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 진호는 부산 시내 수산업체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손자 민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바다 그림 그렸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우리 민우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네. 혜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하는 며느리가 있을 거라는 거리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멸치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봉수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수나, 잠깐 나와봐. 뭔 일이세요, 이장님? 혜수는 앞치마를 털며 이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 옆마을 최씨 어르신 말인데. 최씨 어르신이요. 그분이 내 며느리한테 소개받은 적금에 가입했다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혜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니요. 응. 돈 넣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확인서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업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했더니 그런 상품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요. 소영이가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 혜수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이장의 말이 거짓일 리는 없었거든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그런데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날 저녁 혜수는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영아, 옆마을 최씨 어르신 이야기 들었니? 아, 최씨 어르신이요. 네, 들었어요. 소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업공제조합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해서요. 그렇구나. 혜수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며느리의 말이 맞을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직접 연락드려서 처리해 드릴게요. 고마워, 소영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최씨 어르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수는 우연히 소영의 가방을 보게 되었어요. 소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소파에 열려진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혜수는 깜짝 놀랐어요. 수첩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만 적힌 게 아니었어요. 김옥순, 83살, 독거, 예금 5천만 원, 자식들과 연락 안함, 박영수, 79살, 부인과 단둘이 거주, 추정 자산 8천만 원, 아들 서울 거주,
정말 상세했습니다. 각 어르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황까지 세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며느리가 이런 정보를 수집했을까요? 그때 소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소영아. 이게 뭐니? 혜수는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거요. 어르신들께 맞는 상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정리한 거예요. 재산 규모에 따라 투자 금액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럼 가족 관계는 왜? 혹시 모르니까요. 가족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고 상의해야 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알아둬야죠. 소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혜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상품 추천을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이튿날 아침 혜순은 김봉수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혹시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나도 궁금했어. 오늘 인근 마을 이장들한테 연락해 볼게. 오후에 이장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혜순아, 이거 심각해. 왜요, 이장님? 옆마을, 뒷마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어업공제조합 특별적금이라면서 돈을 받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혜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내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점점 쌓여가는 의혹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 또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몇 분 더 가입하시려고 해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소영의 밝은 목소리가 혜순에게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소영아, 혹시 확인서 같은 건 언제 나오니? 확인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국가기관이라 절차가 좀 복잡해서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혜순의 눈에 소영의 시선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 작은 변화가 혜순의 마음에 더 큰 의심을 심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며느리가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혜순은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내일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혜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며칠 후 아침 혜수는 김봉수 이장과 함께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 혜수나. 이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소영이 정말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최 씨 어르신 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78살 최영수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 씨 어르신, 며느리 일로 왔습니다. 아, 소영 씨 일 말씀이신가요? 최 어르신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3천만 원을 맡겼는데 한 달째 연락이 안 돼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 여자가 워낙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혜순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업공제조합에는 직접 연락해 보셨어요. 당연히 해봤죠. 그런데 그런 상품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어업공제조합 특별적금이라는 건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로 소영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최 어르신, 혹시 다른 분들도 피해를 당하셨나요? 옆마을 김씨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 원 맡겼다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봉수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세요? 바로 옆집이에요. 가서 만나보시죠. 김 씨 어르신을 만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퇴직금 전부를 맡겼어요. 2천만 원 말이야. 81살 김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은행 적금보다 2배는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했고요. 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한 일인데. 하지만 혜순에게는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혜순과 이장은 부산 기장군청을 찾았습니다. 어업공제조합 특별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애초에 어업공제조합에서는 개인 적금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서류는 뭔가요? 혜수는 소영이 어르신들에게 보여준 설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완전히 위조된 서류네요. 공문 형식도 틀렸고 직인도 가짜입니다. 혜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소영이 사기를 친 것이었어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지만 혜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군청을 나온 후 혜순과 이장은 인근 다른 마을들도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어요. 모든 마을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쪽 어촌마을에서는 5명의 어르신이 총 1억 원 가까운 돈을 잃었다고 했어요. 정관 쪽 마을에서는 최고령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6천만 원을 모두 맡겼다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혜수는 마을을 돌며 확인할수록 절망감이 커졌어요. 이장님, 우리 마을은 어떡하죠? 아직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야.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소영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볼 일이 있어서. 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소영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니. 내일 마을회관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네.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 확인서도 나왔고, 새로 가입하실 분들도 계셔서요. 소영의 말을 들으며 혜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확인서가 나왔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업공제조합에서는 그런 상품 자체가 없다고 했는데요. 소영아, 그 확인서 좀 볼 수 있을까? 아, 내일 설명회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차에 두고 왔어요. 또 핑계였습니다. 혜수는 이제 확신했어요. 소영이 정말로 마을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혜수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설명회를 막아야 할까? 아니면 일단 지켜볼까? 하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할 수는 없었어요.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진실을 밝혀야겠어.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면서 혜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보다 마을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소영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날도 소영은 아침 일찍 부산 시내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업무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혜수는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소영이 나간 후 혜수는 김봉수 이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장님, 오늘 소영이를 따라가 봐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정확히 알아야 해요. 혜순과 이장은 소영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소영은 부산 시내 한복판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저기 들어가네. 혜수는 마음을 다잡고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몇 층인지 확인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죠. 8층에서 멈췄어요. 혜순과 이장은 계단으로 8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따라 한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소영이 5명 정도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문 옆에 몸을 숨기고 대화를 들었어요. 기장 쪽은 어때?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어촌 어르신들은 정말 쉬워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혜순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노리는 거지. 도시 사람들은 까다로워서 안 되거든. 나이 많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번 주에 마지막 수학을 할 예정이에요. 한 명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명이나 더 낚을 수 있어. 10명 정도요. 총 3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혜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소리가 날 뻔했거든요. 좋아. 그럼 이번 주 안에 정리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자. 네. 혹시 문제 생기면 즉시 연락드릴게요. 문제라니.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일까요? 시어머니는 어때?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 순진하시거든요. 설마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혜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순진하다고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래도 조심해. 어촌 마을은 소문이 빨라. 알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혜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장과 함께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온 후 혜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장님 들으셨죠? 응, 들었어. 정말 충격이야. 김봉수 이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사기꾼들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어촌 마을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3억 원이라고 했지. 우리 마을 어르신들 전 재산이야. 혜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행동해야 했어요. 이장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혜수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녹음을 했어요. 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었거든요. 정말, 네. 소영이가 한 말 다 녹음됐어요. 그날 오후 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소영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 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내일이 정말 마지막 설명회예요. 마지막. 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해서요. 다른 지역이라고요. 소영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어르신들까지 속이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혜수는 아들 진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내 아내 소영이 일 말이야. 혜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이가 뭔가요? 마을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어.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수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진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서류, 다른 마을의 피해 사례, 그리고 오늘 직접 들은 대화까지요. 진호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소영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진호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 혜수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진호는 고개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우는 어떡하죠? 진호야, 지금 민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마을 어르신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막아야 해. 하지만 진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내를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소영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혜수는 안타까웠지만 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내일 설명회는 막아야 해. 그날 밤 혜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거였어요.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결, 그리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선택. 혜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아들 진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소영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소영아, 어업 공제조합 일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될까?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확인서 같은 거 나왔어?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아, 그거요. 곧 나올 거예요.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진호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업공제조합에 직접 연락해 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품이 없다고 하더라고.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했는데요. 그럼 담당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 봐요. 소영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니 이제는 헛소문까지 퍼뜨리시는군요. 진호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영의 공격적인 반응에 진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혜순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호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무슨 말이니? 제 일에 대해서요. 진호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신 게 분명해요. 소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소영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요. 처음부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잖아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소영은 혜순을 피하기 시작했고 진호는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칠 후 진호가 혜순을 찾았어요.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진호야, 엄마도 확실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 안 했어. 그런데 소영이는 완전히 부인해요. 자기가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왜 의심하냐고요. 혜수는 아들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직접 들은 거야. 소영이가 우리를 쉬운 타겟이라고 한 말을요. 그래도 혹시 오해일 수도.
진호는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소영의 가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서류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옥순 마이너스 5천만 원 완료. 박영수 마이너스 3천만 원 완료. 최철수 마이너스 2천만 원 완료. 그리고 완료라고 표시되지 않은 이름들도 10개 정도 더 있었어요.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 목록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혜순을 찾았어요. 엄마, 이걸 보세요. 진호가 보여준 서류를 본 혜순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옆에 적힌 완료라는 글자. 85살 할머니의 전 재산이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진호야, 이제 알겠지.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이를 끝까지 믿으려고 했는데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소영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 하세요, 둘이서? 소영은 진호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뭐예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어르신들 이름이 왜 여기에 적혀 있어?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거요. 상품 가입하신 분들 명단이에요. 그럼 완료는 뭐야? 가입 완료라는 뜻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순과 진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해. 진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 돈을 가져간 거야. 소영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진호가 서류를 흔들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소영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소영아, 제발. 혜순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어르신들께 돌려드려. 하지만 소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혜순은 깨달았어요. 소영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진호야, 이제 결정해야 해. 혜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편을 들 거야. 아내 편을 들 거야. 진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볼게요. 진호는 마침내 어머니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혜수는 알 수 있었어요. 소영은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혜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내일이 마지막 설명회인데 그 전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영이 마을 곳곳에 공지를 붙였어요. 내일 오후 2시 마을회관에서 최종 설명회를 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수는 그 공지를 보며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소영의 공지 내용은 그럴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적금에 가입한 어르신들의 만기 환급 안내와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위한 최종 설명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영의 마지막 대규모 사기라는 걸요. 혜수는 급히 김봉수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장님, 내일 설명회를 막아야 해요. 어떻게 막지?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데. 증거는 있어요. 진호가 찾은 명단과 제가 녹음한 파일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혜수는 망설였어요. 이장님, 경찰이 오면 소영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을 어르신들 돈은 영영 못 찾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지? 혜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직접 폭로하는 게 어떨까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해야 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 당하기 전에요. 그날 오후 혜수는 인근 마을 이장들과 만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도 함께 왔어요. 우리도 내일 설명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최영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따져봐야겠어요. 제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요. 김철수 어르신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야 해요. 혜수는 어르신들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내일은 차분하게 진행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하면 소영이가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 진호가 혜순을 찾았습니다. 엄마,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뭘 찾았니? 진호는 작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소영이 서랍에 숨겨둔 거예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혜순이 장부를 펼쳐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각 마을별로 피해자 명단과 횡령한 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장 본동 마을 마이너스 김옥순 외 8명 마이너스 총 2억 3천만 원. 해운대 송정 마을 마이너스 박철수 외 5명 마이너스 총 1억 7천만 원. 정관 일광 마을 마이너스 최영희 외 7명 마이너스 총 2억 1천만 원. 총 피해 금액이 6억 원이 넘었어요. 진호야, 이걸 어떻게 찾았니? 소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방을 뒤져봤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혜수는 장부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혜순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차기 목표 지역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지역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울산 방어진, 경주 간포, 포항 구룡포 모두 어촌 마을들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우리 마을을 떠난 후에도 계속 사기를 칠 계획이었구나. 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그날 밤 소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설명회 준비는 다 됐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던데. 그러게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소영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사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는 뜻이었죠. 소영아, 혹시 확인서는 정말 준비됐니? 당연히 준비됐죠. 내일 보여드릴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수는 이제 소영의 모든 말이 거짓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혜수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아침이 되자 마을은 어수선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마을 회관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혜순도 일찍 준비를 마치고 나섰어요. 김봉수 이장과 인근 마을 어르신들도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혜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 2시 마을회관이 가득 찼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영이 앞에 나서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오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소영이의 마지막 거짓말이 폭로되는 날이라는 걸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마을회관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소영은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소영이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먼저 지금까지 어업공제조합 특별적금에 가입하신 분들 확인서를 나눠드릴게요. 소영은 봉투들을 꺼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요. 혜순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아, 그 확인서들 진짜니? 어머니.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당연히 진짜죠. 왜 그러세요? 그럼 어업공제조합에서 그런 상품이 없다고 한 건 뭐지?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혜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혜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어업공제조합에는 그런 상품이 아예 없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회관에 퍼졌어요.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옥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혜수는 진호에게 눈짓했어요. 진호가 일어나서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이걸 보세요. 진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소영이가 숨겨둔 장부예요. 여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호는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5천만 원, 박영수 어르신 3천만 원, 최철수 어르신 2천만 원. 어르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옆에 완료라고 적혀 있어요. 돈을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소영이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그건 가입 완료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럼 이건 뭐지? 혜순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영이가 사기꾼들과 만나서 한 말을 직접 녹음한 거예요. 혜순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촌 어르신들은 정말 쉬워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소영의 목소리가 회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한 명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총 3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소영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뒤편에서 최영수 어르신이 일어났습니다. 소영 씨, 제 3천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옆 마을에서 온 어르신이었어요. 한 달 전에 당신이 가져간 제 퇴직금 말이에요. 김철수 어르신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 원 어디 갔어요? 소영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건 처리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처리 중이라고요. 혜순이 다시 장부를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차기 목표 지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울산, 경주, 포항. 우리를 속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던 거 아니에요. 소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사기꾼아. 우리를 뭘로 보고. 어르신들이 소영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잠깐요,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설명을 더해? 이미 다 들통났는데. 김봉수 이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갑자기 본성을 드러냈어요. 알았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쩔 건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차피 당신들도 욕심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높은 이자율에 혹해서 덥석 물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하지 마세요.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소영의 충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영아. 혜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니? 시어머니, 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소영은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순진한 시골 어르신들 속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조금만 친절하게 굴고 전문 용어 몇 개만 써주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갑자기 출입구 쪽으로 뛰어갔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잡아. 김봉수 이장이 소리쳤어요. 마을 젊은이들이 소영을 막아섰습니다. 놔줘요. 놔주라고요. 소영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혜순이 미리 신고해뒀거든요. 경찰이 들어오자 소영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진호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소영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소영은 끝까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소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혜순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를 직접 감옥에 보내야 하는 아픔. 하지만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끝났어요. 혜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혜순아. 내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 김옥순 할머니가 혜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야. 혜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하루가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영의 재판이 모두 끝났어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였기 때문이었죠. 혜수는 법정에서 소영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야.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서로를 더욱 살피게 되었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요. 이장님, 우리 마을에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지? 어르신들이 서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요. 혜순의 제안으로 바다마을 상생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마을 소식을 나누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기로 했어요. 또한 금융상품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3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혜순아,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김봉수 이장이 고마워했어요. 이제 누가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야. 협동조합 첫 모임에는 마을 어르신 20분이 모두 참석했어요. 우리끼리 서로 지켜주자. 혜순이 제안하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민우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8살 손자에게 엄마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진호야, 아이한테는 천천히 설명해주면 돼. 혜수는 아들을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진호는 점차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협동조합 총무를 맡아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혜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민우야, 엄마는 지금 멀리 가 있어. 혜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언제까지요? 한참 후에 올 거야. 그 전까지는 할머니가 민우를 지켜줄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우리 마을도 지켜주신 거예요.
해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우리 마을을 지켜줬단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협동조합 소식을 듣고 고향이 그립다며 돌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해순의 가게에도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해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말했어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 가족까지 포기하다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해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눈 감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날 저녁 해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4대째 이어온 이 마을.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확신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를 챙기며 웃고 있는 모습,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민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협동조합 회의 어땠어요? 좋았어. 다음 달에 마을 축제도 열기로 했단다. 정말이요. 오랜만이네요. 응. 이제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보여. 해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진호야,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옳은 선택을 하신 거니까요. 그날 밤 해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여전히 좋았어요. 김봉수 이장이 들어오셨습니다. 해수나, 오늘 멸치 어때? 아주 좋아요, 이장님. 해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정말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우리 마을은 평화롭구나. 해수는 멸치를 손질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거야. 바닷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4대째 이어온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해진 마을 공동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해순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과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을까요?